176페이지 한번 보시면 비교 방식 있어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자, 비교 방식은 주변에서 비슷한 놈이 거래된 사례가 있다는 얘기죠. 요걸 가지고 자,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가치를 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먼저 가치를 구하는 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 해줍니다. 요건 우리 교재에는 623페이지 있습니다. 623페이지. 그리고 오른쪽에 177페이지 맨 위에 사례 자료의 수정이다 해갖고 교재에는 우리 교재에도 624페이지에 있습니다. 써놓으세요. 624페이지 근처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나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179페이지에 맨 위쪽에 임료를 평가하는 방식을요 임대사례 비교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임대사례 비교법. 이렇게 해서 요걸 중심으로 알아볼게요. 먼저 여기서는 이제 이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대상 부동산 해줄게요. 뭐라고요? 대상 부동산. 근데 요와 비슷한 놈이 근처에서 거래된 적이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걸 사례라고 할게요. 사례. 요걸 가지고 차이점이 있을까 없을까요? 뭐 지역적으로도 차이가 날 수 있고 뭐 생긴 것도 차이가 날 수 있죠. 요거를 수정해서 요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 해줍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주의할 게 좀 있습니다. 주의할 게 이 사례는 아무거나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얘랑 비슷해야 됩니다. 얘랑 뭐라고요? 비슷해야 같은 지역에 있고 이래야 되지. 엉뚱한 거 사례를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랑 이제 그 사람을 비교할 때도 저랑 이제 조인성 정도 있죠. 이 정도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키는 약간 좀 작지만 얼굴은 이제 나으니까 제가 이제 키 작은 게 한 뭐 10점 정도 감액이 난다면 얼굴에서는 한 20점 또 증가하실 수 있죠. 이렇게 비교가 가능한데 저랑 이제 맞박이 정동철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비슷한 것끼리 분석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비슷한 것끼리 비교를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 비웃고 있는 거 뭐 하는 거 지금? 뭐 저 기분이 되게 나쁘네. 네? 정신 차리라고요? 자, 지금부터 이렇게 볼게요. 네? 아주 마음에 들어요. 자, 볼게요. 맨 먼저 주변에서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얘를 비교해서 평가하겠다. 이걸요 거래 사례 비교법 해줍니다. 되셨죠? 거래 사례 비교법.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요거를 좀 평가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대상 부동산인데 이렇게 자, 제가 사는 아파트가 그 어디예요? 무슨 아파트예요? 사우동에 건영 아파트 아닙니까? 요걸 평가하려고 한다 치자. 이렇게 평가하려고 할 때 아무래도 사례는 우리 동네에서 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잖아요? 우리 동네에 사우지구 아파트 단지 있죠? 여기서 구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근처에서.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데 사례가 없다. 그러면 이 지역과 지역적인 특성이 매우 유사한 지역이 있습니다. 김포에 가면 여기는요 풍무지구 아파트 단지, 얘는요 북변지구 아파트 단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 사례를 이제 구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때 요걸 사례 이렇게 해줄게요. 뭐라고요? 사례. 그러니까 얘랑 생긴 게 비슷하다. 그러면 상호 대체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대체. 오비하고 화이트가 있다면 만족감이 별 차이가 없다면 싼 놈을 소비해요? 비싼 놈을 소비해요? 싼 걸 소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싼 건 안 팔리겠죠? 걔도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나 뭐 똑같이 건영 아파트라고 간주해보자. 뭐라고요? 건영 아파트고 애들 학교도 여기 있고 남편 직장도 여기 있고 생활 근거도 이거라는 얘기죠. 근데 얘는 비싸고 얘는 싸다는 얘기죠. 그럼 뭐하러 비싼 놈 소비합니까? 싼 놈을 구입하려고 하죠. 싼 놈을 평소 늘려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자꾸 구입하려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얘는요 떨어지겠죠? 거의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포에 있는 아파트는 서울에 있는 것에 비해서는 김포 쪽에 있는 거 비슷하겠죠? 비슷하다면 생긴 게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구해야 되지. 그잖아요? 근데 만약 이런 데도 사례가 없다. 그럴 경우는 다른 용도 지역, 예를 들어 상업 지역 내에도 비슷한 것들이 있어 없어요? 몇 동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례를 요 정도에서 구해야 되지. 서울에 있는 사례를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서울은 자, 그 건영 아파트가 비싸고 얘는 싸니까 이쪽으로 이사하고 이러지 않겠죠? 그죠? 물론 몇몇 분은 뭐 일부러 이사하려고 이사한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일부러 이사가고 이러지 않겠죠? 문제가 하겠네? 이 근처에 있다면 싼 놈을 소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비슷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잖아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사례를 구하면 돼야 한대요?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라면 어차피 생활 근거가 이거 아닙니까? 근거니까 가능하면 생긴 게 별 차이 없다면 싼 거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가격 수준은 비슷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걸 구해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지역 이름을 붙여볼게요. 지역 이름을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요, 인근 지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인근 지역. 그 다음에 이와 지역적인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요, 유사 지역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 지역을 포함하는 얘와 대체 관계가 성립되는 대체 관계가 있는 부동산 있죠? 이런 게 속해 있는 광범위한 지역을 뭐라고요? 동일 수급권 해줍니다. 뭐라고요? 동일권. 그러니까 요 정도 범위라면 뭐 생활 근거도 이거고 직장도 이거고 그러니까 근처에서 싼 놈을 소비하는 과정에서 비슷하다면 가격대가 비슷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나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차이점을 좀 볼게요. 대상 부동산과 뭐라고요? 사례 부동산의 차이점을 볼게요. 일단은 그 사례 부동산은 어디에 있어요? 유사 지역에 있죠? 맞죠, 않아요? 맞죠? 그리고 여기는요, 인근 지역에 있네요. 그죠? 그러면 아무리 가격대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이 지역과 이 지역은 가격 수준은 좀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좀 지하철이 좀 이쪽으로 이렇게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가 좀 비싸요. 우리 동네보다는 이렇게 요즘에. 그러니까 요 가격 수준을 좀 차이점 수정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건영 아파트 하더라도 얘는 10년 된 건영 아파트고 얘는요 5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5년 된 게 비싸요? 10년 된 게 비싸요? 5년 된 게 비싸죠? 어떤 사람은 10년 된 게 더 비싼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그랬더니 친구도 오래된수록 좋대나 어쨌거나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너 에쿠스 1년 된 거 내가 줄까? 아니면 50년 된 거 줄까? 그러면 얘는 50년 거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대화인데 하긴 50년 전에 이거 나오질 않았지만 어쨌거나 건물은 새 거가 좋습니다. 새 거가. 그 다음에 얘는 사례는 2년 전에 3억에 거래된 사례랍니다. 그러면 요즘에 거래한다면 요즘에 평가하려고 하는 거니까 요즘에 거래한다면 좀 올랐겠죠? 이거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준 시점에서 거래한다 과정했을 때로 바꿔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친구한테 10% 싸게 거래된 사례랍니다. 그러면 얘는 싸게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바로 수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거래했다면 좀 올랐겠죠? 요걸 반영해서 평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 수정하는 거를 뭐 정상화 시킨다 해줍니다. 아니면 수정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공부하기 전에 일단 이 사례를 아무거나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 볼게요. 사례 자료의 선택 기준이다 해서 요 그림 바로 옆에 보니까 맨 먼저 지역 요인을 비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 서울이라든가 부산에 있는 사례를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정도 범위 내에서는 가격 수준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요 정도 범위 내에서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는 개별 요인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라든가 용도, 면적, 경관 연수 등에 있어서 비슷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철근 콘크리트 조인데 얘는 목조다. 그러면 안 되겠죠?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자, 거기 보니까 용도도 얘는 아파트인데 얘는 상가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면적도 얘는 20평짜리 20평짜리인데 얘는 50평짜리다. 이것도 곤란하겠죠? 그리고 얘는 경관연수도 얘는 2년밖에 안 되는데 얘는 50년 된 거다. 이것도 곤란하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비슷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도 가능해야 되는데 2년 전에 3억에 거래된 사례다. 그러면 요즘에 거래한다면 좀 올랐겠죠? 이거 반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50년 전에 1억에 거래된 사례를 가지고 요즘에 거래한다면 얼마인가? 이거는 아주 곤란하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이죠. 요걸 선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거를 이제 친구한테 10% 싸게 거래했다. 이런 걸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금매라든가 정부에서 강압적으로 수용을 당했다든가 사기, 강박, 기타, 착오 이런 거 여러 형태로 거래할 수 있죠. 이런 걸요.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다 해주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개입된 사례를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하러 그걸 선택합니까?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다만 아무리 찾아봐도 동일 수권 내에 정상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선택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특수한 사정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특수한 사정을 수정하는 걸요. 사정 보정한다 표현합니다. 뭘 한다고요? 사정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례를 구했겠다. 그럼 이제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수정해야 되겠죠? 정상화 시킨다 해줍니다. 그럼 맨 먼저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자 이렇게 특수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으면 정상적으로 거래한 걸로 바꿔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사정 보정한다 해줍니다. 뭘 한다고요? 사정 보정한다. 그 다음에 2년 전에 3억에 거래했다. 그러면 요즘에 거래한다 올랐겠죠? 요거 반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요 시점을 수정한다 해줍니다. 뭘 수정한다고요? 시점.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일단은 정상적으로 거래한 걸로 바꿔놨죠? 그 다음에 요즘 거래하는 걸로 바꿔놨죠? 그죠? 요즘에 거래한다 과정했을 때의 가격으로 바꿔놨죠? 이 상태에서 자 아무래도 자 유사지역과 인근지역은 가격 수준은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이것도 반영해 줘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요? 지역 요인을 비교한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같은 건영 아파트인데 대상은 5년밖에 안 됐고 사례는 10년 됐다. 그러면 자, 이것도 수정해 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 줘야 되겠죠? 이걸요. 개별 요인을 비교한다 해줍니다. 자, 그리고 면적도 차이가 나면 면적도 좀 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곱한 거를 뭐라 하냐면 비교해서 준한 가치라고 해서 비준 가치 해줍니다. 비교해서 준한 가치라 해서 뭐라고요? 비준 가치다 해줍니다. 자, 요때 얘를 계산할 때는 항상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렇게 사례 부동산의 가격에다가 무조건 사정 보정할 때는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한 다음에 항상 얘를 100분의 100 이렇게 놓습니다. 뭐라고요? 100분의 100 이렇게 놓은 다음에 사례가 20% 저가로 거래했다. 그럼 여기다 20 빼주면 됩니다. 그럼 금액이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연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시점 수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역 요인도 항상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한 다음에 무조건 100분의 100을 놓습니다. 100분의 딱 100을 놓은 다음에 대상 지역의 상권이 사례 지역보다는 30% 우세다. 그러면 대상 지역이 우세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30 더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0분의 130 해주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산수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별 요인도 무조건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놓은 다음에 무조건 뭐라고요? 100분의 일단 100을 놓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부동산이 개별적 요인에서 25% 열세다. 그러면 사례가 열세죠? 얘를 25%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열세한 쪽에다가 열세한 정도 빼주고 우세한 쪽에다 뭐라고요? 우세한 정도 더해주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연습.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178페이지 보겠습니다. 178페이지 맨 위에 길잡이 문제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일단 4번부터 먼저 볼게요. 4번. 사례 토지가 대상 토지보다 지역적으로 20% 우세랍니다. 그럼 지역 요인의 비교치는 그러면 사례 토지가 우세한 거예요? 대상 토지가 우세한 거예요? 사례 토지가 우세한 거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20을 더해주면 됩니다. 뭐 간단한 거 아닙니까? 120분의 100 이렇게 주면 돼요. 그죠? 그러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자, 이번에는 5번 볼게요. 대상 토지가 사례 토지보다 개별적 요인에서 25% 열세랍니다. 개별 요인의 비교치는 그러면 대상 토지가 25% 열세라고 했죠? 그러면 대상도 여기다 25를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100분의 얼마라고요? 75. 요걸요 개별 요인의 비교치 해줍니다.
그 다음에 1번 볼게요. 1번. 사례토지가 매입자의 강매로 인하여 시장가치보다 10% 고가로 거래했답니다. 그러면 사례가 고가로 거래한 거예요? 대상이 고가로 거래한 거예요? 사례가 10% 고가로 거래했죠? 그러면 여기다 10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10분의 100 해야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자,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2번, 3번 볼게요. 너나 웃기지. 난 지금 힘들어 죽겠다 합니다. 2번, 3번 볼게요. 자, 2014년 7월에 택지를 구입했는데 기준 시점인 2019년 7월에 시점 수정치는 그러니까 2014년도에 택지를 구입했는데 그때의 택지 지가수는 100이었죠? 맞죠? 아, 거래 시점에 사례가 거래할 때는 택지 지가수가 100이었죠? 근데 기준 시점인 2019년 7월에 택지지 가수는 12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얼만큼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20만큼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100분의 120을 곱하면 됩니다. 얼마라고요? 100분의 120. 이렇게 곱하면 돼요. 되겠죠? 이번에는 만약에 3번처럼 물어본다면 인근지역에 적용할 지가가 최근 5년간 매년 10%씩 상승하였답니다. 그럼 2년 전에 구입한 사례토지의 시점 수정치는 그러니까 매년 몇 프로씩 가치가 올랐어요? 10%씩 가치가 올랐죠? 그럼 문제 이렇게 매년 10%씩 가치가 올랐다면 2년 전부터 올랐죠? 5년 전부터 올랐는데 지금 2년 전에 거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만약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곱해야 됩니다.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아시나요? 매년 10% 올랐을 때 2년 후에 얼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때는 1 플러스 10%에 제곱해 주면 됩니다. 뭐라고요? 제곱. 되셨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곱해 준 게요. 자, 이 사례 부동산 가격이 5억이라면 곱해 주면 돼요?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무조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사례가 20% 열세다. 그럼 여기다 20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항상 우세한 쪽에다 우세한 정도 더해주면 돼요. 열세한 쪽에다 열세한 정도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얘는 시점 수정은 자, 거래 시점에는 물가가 100이었는데 평가하고자 한 시점에는 130이다. 그러면 100분의 130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매년 거래 시점부터 지금까지 매년 5%씩 가치가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1 플러스 5%의 제곱 있죠. 이렇게 주면 됩니다. 할 수 있나요? 연습하시면 돼요. 할만한가요?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한번 종합 문제를 풀어볼게요. 무슨 문제라고요? 종합 문제. 아이고, 이거 100인데. 자, 어디를 볼 거냐면, 6번 보겠습니다. 6번. 길잡이 문제 6번. 1년 전에 15억에 거래된 사례 부동산이 있답니다. 얼마 거래했다고요? 15억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 자, 사례 부동산이 시장가치 대비 20% 저가로 매입됐답니다. 뭐, 금매로 싸게 하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례 부동산이 20% 저가로 오랬죠? 맞죠? 그럼 여기다 20 빼주면 되겠네요. 뭐 산수 아닙니까? 산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거래 시점의 지수는 100이고 기준 시점의 지수는 120이랍니다. 그러면 100분의 120을 곱하면 됩니다. 얼마라고요? 100분의 120. 이게 바로 수점 수정치입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또한 대상 부동산이 지역 요인에서 20% 열세랍니다. 그러면 대상 부동산이 열세라고 했죠? 몇 프로 열세라고요? 20%. 그럼 여기다 20 빼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례 부동산이 개별 요인에서 20% 우세랍니다. 그러니까 사례 부동산이 우세라고 했죠? 몇 프로 우세라고요? 20%. 여기 20 더해주면 되겠네요. 아, 우세한 쪽에다 우세한 정도. 열세한 쪽에다 뭐라고요? 열세한 정도 빼주면 돼요. 그리고 얘는 항상 사례 부동산이 뭐 20% 저가로 그랬으면 20 빼주면 되고 고가로 그랬으면 더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처럼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러면 다 계산해 볼게요. 자, 얘는 15억 곱하기 얘는 얼마라고요? 80분의 100이 되겠네요. 자, 곱하기 100분의 120이 됩니다. 곱하기 얘는요 100분의 80 곱하기 얼마라고요? 120분의 100이 되겠네요. 전부 다 곱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되는데 얘는 더하기 빼기는 있어 없어요?
더하기 빼기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15 곱하기 100 나누기 80 곱하기 120 나누기 100 해서 상관없어요. 하나하나 계산한 다음에 해도 되는데 무조건 막 곱한대요. 계산기 막 두드리면 됩니다.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약분이 가능하다. 그럼 약분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얘랑 얘는 약분이 가능해요, 안 해요? 하죠. 얘 어디 가서 얘와 얘도 가능해요, 안 해요? 하고 얘랑 얘도 가능하죠. 얘와 얘도 가능하죠. 얼마 남아요? 15가 남네요. 이렇게. 그죠? 재밌네 이거. 그래서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나요? 이렇게 그 기본적인 논리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전 페이지 볼게요. 예, 요거 몇 번 연습하셔야 돼요. 178페이지에 요거 있죠. 계속 연습하세요. 예, 그 재작년에 요걸 물어봤습니다. 요거 사정부정치 구하라 간단히 물어보는 건데 이 정도는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177페이지 볼게요. 자, 이 얘기를 막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이 얘기 항상 사례부동산의 가격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사례분의 대상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항상 100분의 100을 놓습니다. 100분의 뭘 놓으라고요? 100 놓은 다음에 기본적인 논리가 이겁니다. 자, 그 맨 위에 17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철수는 0이보다 10% 키가 크다는 얘기죠? 찾았죠? 아, 0이가 키가 몇 cm예요? 160cm 아닙니까? 근데 철수가 0이보다 10% 키가 크죠? 그럼 여기에 10% 하면 16cm 아닙니까? 그러니까 176cm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지금 0이가 이제 사례입니다. 0이가 뭐라고요? 사례 아닙니까? 사례보다. 근데 철수가 키가 큰 거예요? 아니면 0이가 키가 큰 거예요? 철수가 키가 크죠? 아, 지금 철수키를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10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160 곱하기 100분의 110이죠? 그러면 176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번엔 거꾸로 해볼게요. 0이는 철수보다 9.1% 키가 작답니다. 철수키는. 그러니까 0이가 사례인데 자, 0이가 사례죠? 그러니까 0이가 키가 작은 거예요? 철수가 작은 거예요? 0이가 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0이가 9.1% 작다겠죠? 그럼 여기다 9.1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176cm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우세한 쪽에다 우세한 정도 있죠? 열세한 쪽에다가 열세한 정도 빼주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요거 있죠? 요거 계속 연습하시면 됩니다. 할만한가요? 이렇게 해서 항상 요 순서에 따라서 사, 시, 지,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뭐라 한다고요? 사시지게 한 다음에 순서에 따라 계산하는 겁니다. 순서에 따라. 되셨죠? 이렇게 계산하는데, 자, 거기 지금은 10% 우세다 아니면요 20% 열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10% 우세, 10% 열세, 20% 우세 이건 어떻게 계산한 거냐 그런 얘기죠? 요거 계산하는 거 알아볼게요. 거기 보시면 177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 보시면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의 비교 있죠? 이거 있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 예를 들어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 걸 볼게요. 여기 이제 대상 토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 토지는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사례 토지. 자 요거는 뭐라고요? 대상 토지. 요건 뭐라고요? 사례 토지. 그러면 개별 요인을 비교하는데 이렇게 평점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평점법은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조건이죠. 이거 나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획지 조건을 볼게요. 획지 조건은 이런 땅이 이렇게 생긴 땅보다 비싸겠죠. 이렇게 정사각형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를 한 100점 놨을 때 얘는요 한 110점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로 조건을 볼게요. 가로 조건 아무래도 얘는 도로에서 가까우니까 얘가 더 가치가 높겠죠. 그러니까 얘를 100으로 놨을 때 얘는요 90밖에 안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환경 조건을 보니까 환경 조건은 여기를 100으로 놨을 때 얘는 주변에 호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120 놓을 수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점수를 매길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해서 얘보다 얘가 몇 프로 우세하다. 얘보다 얘가 몇 프로 우세하다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평점법이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근데 종합적 비교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종합적 비교법은 말 그대로 노련한 감정평가사가 전체적으로 딱 훑어봤더니 얘를 100으로 놨을 때 얘는 한 120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 하겠나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한 걸 뭐라고요? 종합적 비교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더 정확성이 높아요? 평점법이 정확도가 높겠죠. 근데 이제 속도는, 자, 시간은 걸려 안 걸려요? 꽤 걸리죠. 이렇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까 몇 프로 우세다, 몇 프로 열세다 하는 걸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이 시점 수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형태로 물어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기준 시점의 거래 시점의 물가지수는 100이었는데 평가하고자 한 시점에 기준 시점에는 물가지수가 130이다. 그러면 곧바로 얼마라고요? 100분의 130 곱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요, 지수법 해줍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지수법. 근데 그 밑에 볼게요. 만약에 문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기준 시점부터, 거래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매년 부동산 물가가 10%씩 올랐답니다. 몇 프로 올랐다고요? 10%.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 투자론에서 공부한 것처럼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곱해야 됩니다. 1 플러스 10%에 제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걸요, 변동률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변동률법. 이렇게. 자, 그러니까 좀 전에 했던 거를 잘 좀 연습하시면 돼요. 어떻게 연습하라고요? 잘 좀 연습하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게요. 몇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우리, 자, 요거, 문제집에 어디를 볼 거냐면, 401페이지 볼게요. 몇 페이지라고요? 401페이지. 401페이지 찾으셨나요? 401페이지. 자, 일단은 403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403페이지에 의류 판매자로 이용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조사를 의뢰받은 공인중개사는 아래쪽에 1번입니다. 1번 있죠? 의뢰받은 공인중개사는 갑은 아래 사례를 조사하였다.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바르게 계산한 것은 대상 부동산이 사례 부동산보다 개별적으로 10% 열등하답니다. 그러면 사례가 열등한 거예요? 대상이 열등한 거예요? 대상이 열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상에다가 10을 빼주면 돼요. 이렇게 빼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번에는 거기 볼게요. 대상 지역의 상권이 사례 지역보다 5% 우세하답니다. 그럼 대상 지역이 우세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다 뭘 더해줘야 돼요? 5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례 부동산은 이틀 전에 10억에 거래했답니다. 얼마 그랬다고요? 이틀 전에 10억에 거래했답니다. 그럼 이틀 전에 거래했으니까 이틀 동안에 물가가 올라가긴 그렇죠? 요것만 다 곱해주면 됩니다. 다 더할게요. 자, 그러면 10억 곱하기 뭐가 요거 차이 나죠? 요거는 100분의 105네요. 요건 얼마라고요? 120분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왜 20 왜 더 있어요? 야, 요거는 90이 되겠네. 이거 왜 누가 써놨어 이거? 누가 써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곱하면 됩니다. 이 곱하면 아마도 이거 곱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네. 3번 4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이라고요? 4번. 그래서 할 수 있나요? 자, 이번에는 하나만 더 해볼게요. 402페이지. 403번 볼게요. 만약 개별 요인의 비교치가 여러 개다. 그러면 여러 개 다 곱해줘야 됩니다. 여러 개 뭐라고요? 다 곱해줘야 돼.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자, 3번 볼게요. 다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기준 시점 현재의 대상 토지 가치를 구해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000원이랍니다. 얼마라고요? 10,000원이래요. 10,000원이래요. 자, 그 다음에 공시지가 기준일 이후에 기준 시점까지 지가가 10% 올랐다고 했죠? 그동안 몇 프로 올랐어요? 10% 올랐다. 그러면 무조건 100분의 110 해주면 됩니다. 100분은 얼마라고요? 110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대상 토지에는 표준지에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데 인근 지역에 소재하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인근 지역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볼게요. 개별 요인의 비교표를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게 가로 조건 차이 나요 안 나요?
자, 지금은 사정부 정치는 없고 지역 요인도 곱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개별 요인만 해주면 되는데 항상 사례분의 대상 해줘야 됩니다. 뭐라고요? 사분의 대상 해줘야 되는데 자, 차이가 나는 게 가로 조건 차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니까 표준지를 100으로 놨을 때 대상 수준 80이랍니다. 그러면 100분의 80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차이 나는 게 획주 조건 차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니까 표준지를 100으로 놨을 때 대상은 뭐라고요? 110이죠? 그래서 100으로 놨을 때 11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거 전부 다 곱해주면 됩니다. 곱해주면 돼요. 10,000 곱하기 100분의 110 곱하기 100분의 80 곱하기 100분의 110. 이거는 1.1입니다. 0.8, 1.1 곱해야 되고.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겠죠? 10,000 곱하기 110 나누기 100 곱하기 80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주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얼마냐면 9,680원 나옵니다. 얼마라고요? 9,680. 이렇게 차이점하기 수정하면 돼요. 그죠? 이게 차이점만 수정하는 거가 가장 그래도 이론적인 방식입니다. 요건 이제 상승식이라는데 나중에 이제 총화식이라는 걸 공부할 건데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거의 물어본다면 차이점만 수정하면 돼요. 차이 나는 게 뭐가 차이 나요? 가로 조건과 획지 조건 차이 나요, 안 나요? 요것만 좀 비교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만한가요? 아니, 여기 아까 사례분의 대상 한 다음에 자, 우세한 쪽에다 우세한 정도 있죠? 더하면 되고, 열세한 쪽에다요? 열세한 정도 빼면 될 거 아닙니까? 다시 해요? 110을 한 번만 곱하신 거예요? 네? 100분의 8, 9번이 이거는 시점 수정치고, 저거는 이제 개별 요인의 비교치가 2개나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아까 어디 갔어요? 저 박스 보니까 403페이지 메뉴에 개별 요인의 분석표 있어 없어요? 있는데 가로 조건 차이 나요, 안 나요? 나고 획지 조건 차이 나요, 안 나요? 네, 2개만 하고. 아니 가로 조건은 자, 100분의 80이죠? 그 다음 획지 조건은요 100분의 110이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그 402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보니까 공시지가 공시기준일 이후에 기준시점까지 얼마 올랐다고요? 10%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럼 시점 수정치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개를 곱해줘야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노트로 돌아올게요. 자, 참고로 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40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1페이지에 응용 계산 문제 1번 볼게요. 1번. 다음은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대상 물건과 비교성 있는 물건의 거래 사례를 풍부하게 수집해야 된다. 이때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근 지역에서 구하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유사 지역 또는 어디라고요? 주변의 용도 지역에서 구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두 번째 볼게요. 사례 부동산의 구조, 물리적, 기능적 상태라든가 설계, 용도 등 개별적 요인이 대상 부동산에 그것과 비교할 수 있어야 되죠. 개별 요인도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4번 볼게요. 사례 부동산의 거래 시점과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 사이에 시간적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 게 최근에 거래했던 사례 있죠. 이런 걸 선택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5번에 사례 부동산의 거래에 게재된 특수한 사정이라든가 개별적 동기 등이 있다면 예를요 수정 혹은 보정해야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보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보정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선택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요 얘기 볼게요. 만약에 볼게요. 자, 대상 부동산은 낮입니다. 대상은 뭐라고요? 낮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낮이가 거래된 사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건부지 있죠? 요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얘가 10억에 거래했다면 이걸 그대로 수정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가 10억에 거래했다면 요거를 요쪽과 요쪽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나눠준 다음에 토지 가치를 가지고 비교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걸요 배분법이라는 겁니다. 무슨 법이라고요? 배분법을 가지고도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1번에 3번 볼게요.
1번에 3번. 사례부동산의 일부만이 대상부동산과 비교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부동산의 일부만이 대상부동산과 비교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례로 선택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 옆에다가 배분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뭘 가능하다고요? 배분법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나눠주는 걸 배분법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아주 충분해요. 자세히 안 물어봅니다. 이렇게 배분법으로 가능하다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강의 노트로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179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거 잠깐 지울게요. 자 이번에는 어디 있냐면 임대 사례를 가지고 비교하는 방식을 뭐라고요? 임대 사례 비교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는데, 자 얘도 똑같이 좀 됩니다. 임대 사례를 가지고 이제 비교해서 임료를 평가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요 부동산의 임료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최근에 임대했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 여기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179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임대 사례 비교법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죠. 이때 사례 부동산의 임료를 평가할 때는 신규 계약으로, 그러니까 자 계속 재계약하게 되면 자 임대료 많이 깎아줘 안 깎아줘? 깎아주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 정상적으로 임대하는 거 있죠. 요걸 기준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규 계약으로 임대 개시된 초에 지불되는 실질 임료를 기준으로 정상화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 임료는 뭐냐면 임대료 성격이 있는 건 다 포함하라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성격이 있는 건 어떻다고요? 다 포함시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게요. 얘는 대상부동산이고 얘는요 사례부동산인데, 사례부동산, 자 얘는 어떤 식으로 임대했냐면 보증금 5억에다가 월 300만원 주기로 했답니다. 300만원. 그러면 임대료가 얼마예요? 사례부동산의 임대료가 300만원이죠. 300만원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정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저 차이점 여러 가지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다 비교해서 얘를 구하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되냐면 요 보증금 5억 이거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보증금이 비싸면 월세는 싸지는 거죠. 보증금이 싸면요 월세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월세가 아예 없다 그러면 전액이 다 전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보증금을 전혀 무시하고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보증금 5억도 은행에다 예치하게 되면 이자 생겨 안 생겨? 생기죠.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임대료 성격이 있는 건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실질 임료라는 겁니다. 됐죠? 요걸 기초로 해서 이 부동산의 실질 임료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자, 실질 임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임대료 성격이 있는 건 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근데 임대료를 우리가 받을 때는, 이거 300만원을 받을 때는, 자, 각종 경비 같은 것도 받아내요? 안 받아내요? 받아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재산세라든가 아니면 감가상각비라든가 유지 수소비 같은 거 받아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일단 이 300만원만 좀 분해해 볼게요. 300만원만. 자, 그래서 여기에는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경비도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순수한 임료도 필요 경비를 뺀 나머지를 뭐라고요? 순임료다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순임료. 그러니까 일단 순임료 중에서 여기는요 매기 지불하는 순임료입니다. 매기 뭐라고요? 지불하는 순임료. 자, 다시 할게요. 자, 저 월 300만원에는 이렇게 분해할 수 있죠? 여기와 여기로 분해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자는 얘기예요? 임대료 성격인 거 다 포함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300만원을 일부는 매기 지불하는 순임료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필요적인 거. 여기다가 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증금 5억 저거 은행에다 예치하면 이자 생겨 안 생겨? 생길 거 아닙니까? 요거를요 예금적 성격의 일시불 운용이익 해줍니다. 운용이익이라고요? 말 더럽게 깁니다. 예금적 성격이라고요? 일시불 운용. 요거 포함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요거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무시하지 말고 은행에다 예치하면 이자 생기죠? 이거 감안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쓸데없이, 자, 읽어볼게요.
어떤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이 이제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은 맨 위층에 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살고 있잖아요, 이거. 웬만하면 옛날엔 뭐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지금 딱 잡잖아요. 그래서 그죠? 주인은 맨 윗집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주인은 왜 맨 윗집에 살아요? 주인 세대는 맨 윗집에 많이 살잖아요. 왜 맨 윗집에 살아요? 허가가요? 무슨 허가가 주인이 여기서 살 수도 있는 거죠. 허가가 납니까? 왜냐하면 주인은 세입자가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꼴을 못 봅니다. 이렇게 밑에 이렇게 그러니까 맨 윗집에 사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는 신혼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신혼부부가. 여기는요 일용 근로자. 그러니까 여기는 2명 살고 여기는 뭐라고요? 예? 여기는 혼자 살 거 아닙니까? 근데 보통 이제 부가 사용료라는 게 뭐냐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거 있죠? 요건 많이 쓴 사람 많이 내야 돼요? 적게 내야 돼요? 많이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적게 쓴 사람 적게 내야 되죠? 이건 쓴 만큼 내야 되는 겁니다. 별도로 고지해야 되는 겁니다. 임대료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별도로 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익비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같은 거 있잖아. 쓰는 비용 있죠? 공공이 사용하는 비용 같은 경우는 1층, 2층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럼 이런 사람한테는 임대료 받으면 안 되겠죠? 공익비 받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공익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임대료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쓰는 사람만 별도로 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혼자인데 한 명이 살고 있는데 자, 이 수도요금을 만약 계량기를 하나하나 다뤘다면 계량비 쓴 만큼 내면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자, 계량기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계량비 없이 집주인이 이렇게 내랍니다. n분의 1씩 내기로 했은 겁니다. 얼마씩이라고요? 3분의 1. 그러면 이 주인 세대에는 지금 3대가 한꺼번에 삽니다. 몇 명이 살아요? 20명이 삽니다. 20명. 몇 명이 산다고요? 20명. 얘는 2명이 사는데 일용근로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 사람은 세수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조금 있으면 더러워질 거 아닙니까? 그 뭐하러 합니까? 그냥 바로 나가는 거지. 이빨만 닦고. 그죠? 나가서 하루 종일 이제 일하고 나면 힘들어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니까 이 소주에다가 삼겹살 먹고 그냥 잡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세수해야 하네요? 뭐하러 합니까? 조금 더 더러워지는데. 그죠? 그러니까 안 하죠? 그죠?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또 저녁 때 술 마시고 힘들고 하니까 그냥 자는 거죠? 뭐 또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에 물을 거의 하나도 안 쓰는데 3분의 1 내라. 이거는 자, 수도요금을 받는 게 아니라 임대료 형태로 받는 거 아닙니까? 임대료 이런 식으로 내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요, 부가사용료, 공익비 중에 실비를 만약에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다면 이것도 뭐라고요? 임대 성격을 받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임대료 성격 있는 거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임대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자, 부동산을 빌기로 해놓고서 월세, 임대료를 한꺼번에 더 미리 줄 수 있어, 없어요? 1년에 1,000만 원씩인데 3,000만 원 한꺼번에 줄 수 있죠? 그러면서, 자, 기간 지나면서 까나가는 겁니다. 이걸 깔세 해줍니다. 깔세 혹은 사골세 해줍니다. 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임대료, 그러면 1년 지났다. 그럼 1년에 얼마까지인 거예요? 1년 지났으면 얼마까지인 거예요? 1,000만 원까지인 거 아닙니까? 이 1,000만 원이 1년치 임대료 아닙니까? 1년 동안 1년으로 친다면. 그죠? 예. 요걸 뭐라 하냐면 선불적 성격의 일시불 자, 이 상가액이다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까나간 금액을 뭐라고요? 상가액이다. 근데 1년치 임대료가 그럼 얼마야? 1,000만 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2,000만 원 아직 까졌어요? 안 까졌어요? 안 까졌죠? 안 까진 거 은행에다 해치하면 이자 생겨 안 생겨? 요것도 임대료 성격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요, 선불적 성격의 일시불 미상가액 운용이익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미상가액 운용이라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임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안 가. 자, 그러니까 임대료 성격 있는 거 다 포함해야 안 해요? 포함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79페이지 볼게요. 아래쪽에 다음 자료로 연간 실질임료를 구하면 얼마인가? 매월 순지불임료가 이제 200만 원이니까 연간 실질임료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1년은 몇 달로 돼 있어요?
12달이니까 200만 원 곱하기 12달이니까 2,400만 원이 되겠네요. 매기 순 지불임료가 2,400만 원 1년 동안. 그 다음에 보증금이 5천만 원이죠. 근데 보증금 운영이율이 10%랍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이자 5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500만 원 더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부가 사용료 중에 실비 초과하는 금액이 500만 원 있답니다. 이것도 얼마 있다고요? 500만 원 있대요. 그 다음 1년 동안. 그 다음에 연간 필요적용비가 1,500만 원이랍니다. 이거 얼마라고요? 1,500만 원이래요. 이거 전부 다 합쳐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합쳐주면 아마도 4,900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라고요? 4,900만 원. 자, 그러니까 임대료 성격인 거는 다 포함시켜서 이거 4,900만 원 아닙니까? 요걸 가지고 이 부동산의 실질임료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임대사례 비교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임대사례 비교법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임대사례 비교법가 끝난 겁니다. 이제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수익 방식 할 겁니다. 뭐 한다고요? 수익 방식. 잠깐 쉴게요.